우유 알레르기가 심할 경우에는 어떤 증상까지 올 수 있는지. 죽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심하게 오면서 쇼크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병이라는 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2012년 7월 미국의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에서는 학교 필수 급식 항목에서 우유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탄원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하지도 골다공증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에서 우유를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유가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대부분 미국인들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뼈를 상태를 안 좋게 한다. 우선 미국 사회에서는 먹는 아이들이 자기 체중에 맞게끔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과다한 식품을 갖다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이 유발되는 거지 우유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유가 좋은 식품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학교 우유 급식에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 둘. 좋은 음식이 아니라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유를 먹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 말입니다. 한테 나눠주세요. 초등학교 우유 급식 시간.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는 날 매일 하루 200ml의 우유를 마십니다. 우유를 마시면 어른들처럼 키가 크고 튼튼해진다고 하니 의무감으로 열심히 먹습니다. 우유를 먹으면은 약간 몸이 좋아질 것 같아서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지고 이빨이 안 생기고. 이 학교의 우유 급식률은 98%에 달하는데요. 거의 안 먹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껏 우유가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는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유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칼슘 영양제로, 성인에게는 골다공증 예방과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한 식품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정말 뼈가 튼튼해질까요? 세계적으로 영양학의 대가로 알려진 콜린 캠벨. 우유를 비롯해 20년간 건강과 음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는 우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유를 적게 마시는 나라일수록 대퇴골 경부골절 발생률이 적게 나타났는데요.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우유를 많이 마시는 세 나라,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오히려 더 골절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You know, the higher the dairy consumption in different countries, the higher is the risk for osteoporosis. It's not the other way around.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우유와 칼슘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At Harvard, the Nurses' Health Study tracked women, more than 70,000 women for over 18 years. What they found is those who drank the most milk had absolutely no protection against hip fractures at all. The idea that calcium is going to build strong bones is a myth.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최근에도 발표됐습니다. 청소년기 우유 섭취가 성인이 된 후에 고관절 골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미국 하버드대 논문입니다. 무려 22년간 미국인 9만 6천여 명을 추적한 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10대 때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과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유를 포함해서 동물성 식품을 과도하게 먹게 될 경우에 이 혈액이 산성이 되면서 오히려 길이 성장은 되지만 뼈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동물성 식품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칼슘 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우유 속의 호르몬 IGF-1. 이 성장인자가
뼈의 성장을 돕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입니다. 우유 속에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포타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상대적으로 인, 염소, 황 그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먹었을 때 소화시키고 남아있는 물질들이 그런 미네랄이 남게 되거든요. 그 미네랄의 작용에 의해서 우유는 알카리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 칼슘이 더 보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충이 실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에서 그 칼슘 양을 재서 비교를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 혈액의 칼슘 양이라는 거는 워낙 우리 몸이 잘 조절을 하고 있고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이 변동되는 양이라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 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유 속의 성장 호르몬,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IGF-1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암세포들까지 함께 성장시킨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우유가 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그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남성의 전립선암입니다. 콜린 캠벨의 중국 연구에서 나라별 우유 소비량과 전립선암 사망자 수가 거의 비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의대 연구 논문에서는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 여성의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IGF-1은 그 세포의 성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IGF-1이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이긴 하지만 IGF-1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높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제거가 돼야 될 세포들까지도 살아남고 증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어느 부위에 있는 암세포든지 간에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성장이 촉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우유가 오히려 암 발생률을 높일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처럼 우유와 암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는 우유 권장량을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최대 우유 2잔을 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증폭되자 대한암협회에서도 우유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중년 이후 남성의 경우 하루에 저지방 우유 1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방 성분입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암과 관련을 가진다면은 가장 강력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죠. 폐경 이전일 시기에는 고지방 우유를 드셨을 때는 많이 먹을수록 한 잔 이상 먹을수록 오히려 유방암 위험도가 약간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완전식품의 대명사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우유.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 걸까요? 마트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종류도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1990년 이후로 빠르게 늘어난 우리나라의 우유 소비량은 작년 기준 한 해에 3,358톤. 우리나라 우유 시장 규모는 현재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간 소비하는 우유의 양은 26.9kg. 단위를 환산하면 약 28리터가 되는데요. 이것은 핀란드나 미국과 같은 축산 강국에 비하면 적은 양이고 중국이나 태국 같은 동양권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편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부들은 오늘도 이 하얀 우유를 선택합니다. 일단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챙겨서 먹이고는 있는데
이게 소 사육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편이에요. 그냥 다 걱정이 되죠. 어떤 소에서 나온 우유면 그 유통 과정이 깨끗한가. 왜냐면 제가 한 달 된 우유를 집에서 먹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과정 자체들이 다 염려가 되는데 그냥 믿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먹기는 하지만 점점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실 우유의 득과 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젖소의 사육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우유는 소의 몸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나 젖소들의 환경은 깨끗하고 하얀 우유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집이 큰 젖소들은 축사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분뇨와 악취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촬영한 이 영상에는 젖소들의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